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왜 항상 장바구니가 가득할까? 스피노자, 욕망과 쇼핑 중독. 토요일 오전 9시 54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주말이다. 당신은 이 사실의 여유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다. 주말에 뭘 할지 생각해본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커피 마시기, 책 읽으면서 영감 얻기, 좋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 함께하기, 마음껏 운동 즐기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잔뜩 여유를 만끽하던 당신은 불현듯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책장을 바라본다. 이케아에서 구매했던 굉장히 소중한 책장이다. 책장이 이렇게 볼품없어진 이유는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샀던 자기계발서 12권, 고등학교 사진첩 여러 권, 1998년 여름에 인도 여행을 갔다가 사온 기념품들,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했어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두꺼운 사전들, 정리하고 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물건들에 강한 애착을 느껴서 절대 버리고 싶지 않다. 대신 옆에 다른 책장을 들여 새로운 기념품들을 올려놓자고 생각한다. 그래, 오랜만에 가구 쇼핑 좀 하자. 새 책장을 사야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당신은 의욕에 불타올라 곧바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케아에 가서 브런치를 먹자고 제안한다. 당신은 처음 자취를 시작하던 학생 때부터 이케아 가구를 애용해서인지 브랜드가 참 친근하다. 나무 소재의 깔끔한 디자인, 발음하기는 힘들지만 왠지 정이 가는 브랜드 이름들, 모던하고 따스한 느낌의 북유럽 스타일. 한마디로 당신에게 이케아는 완벽한 인테리어 보증 수표이다. 차를 타고 시동을 건다. 트렁크는 미리 비워 새로운 아이템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출발 전 카탈로그도 사사치 훑어보며 당신은 일단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체크한다. 책장 말고도 바꾸고 싶은 가구가 많다. 냄비, 침구, 텔레비전 장식장, 거실 화사하게 만들어줄 예쁘고 낮은 탁자도 고른다. 뭔가 부족하다. 참을 수 없는 소비 욕구가 끓어오른다. 마음속 누군가가 인간은 욕망 속에서 존재한다고 속삭이며 당신을 충동질한다.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이곳을 벗어나려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폭신폭신한 악어 인형을 보고 다시 발길을 멈춘다. 애인의 말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작년에 샀던 인형 좀 생각해봐.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잖아. 지금 곰팡이만 잔뜩 피어있을걸? 애인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 그래, 빨리 쇼핑을 끝내자. 당신은 시간을 아낄 요량으로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독특하게 디자인한 의자를 성큼 넘어 사무실 코너로 직행한다. 다채로운 색과 온기가 뒤섞인 조명 코너에 들어서자 정신이 더 혼란스럽다. 작은 나무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어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게 한참을 더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수납 코너에 이른다. 살 것을 표시해둔 상품 리스트는 잃어버렸고 카탈로그도 수건거리 박스들 위에 놓고 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순간 짜증이 치밀어 아무 물건이나 카트에 던져넣는다. 그래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 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든 사야 해. 여기 있는 물건들 모두 산다 해도 이 욕망은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낮은 거실 테이블은 치수를 잘못 재왔다. 반짝반짝한 카탈로그에서는 그리도 세련돼 보였던 텔레비전 장식장은 조악한 베니어 합판으로 만든 것이고 한눈에 반했던 옷걸이는 사무실과 지난번에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도 놓여있던 것이다. 똑같은 물건이 이미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하니 욕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향초 4개와 접시 2묶음, 실내 관상용 조화 하나를 재빨리 집어 노란색 쇼핑백 안에 넣는다. 욕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다. 애인은 당신을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다. 당신은 애인이 카트 안에 할로겐 램프 전구를 넣다가 깨뜨릴 때 똑같은 시선을 돌려준다. 부피가 큰 물건들이 쌓여있는 셀프 서비스 코너로 들어갔다. 전투의 끝이 보인다. 천장까지 닿는 박스들이 며칠 동안 저녁마다 드라이버로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 틈에서 당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메모해둔 물품 번호를 확인하러 휴대폰을 꺼낸다. 이제 물품을 찾아 구매만 하면 해방이다. 그런데 웬걸? 휴대폰이 먹통이다. 배터리가 떨어졌다.
처음부터 다시 매장을 돌거나 찜해두었던 가구들에게 안녕을 고해야 한다. 욕망을 채우는 건 불가능해졌다. 절망이다. 오늘의 쇼핑은 236번 계산대 앞에서 80유로를 계산하는 걸로 끝이 난다. 방금 구매한 것들이 실제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사야 할 건 사지도 않았네.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현재 시각 저녁 7시 14분. 열이 잔뜩 난 상태로 자동차에 올라탄다. 책장만 사려고 했을 뿐인데 지금 당신과 애인 둘 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돌아가는 길은 꽉 막혔고 다리는 아프고 옷은 땀에 절고 짜증은 가시지 않는다. 파란 바탕에 노란색 이케아 로고에 진저리가 난다. 이제는 파란색과 노란색만 봐도 토할 것 같다. 욕망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욕망하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존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본질을 뜻한다. 인간은 저마다 코나투스가 있고 코나투스 덕에 우리는 게임 속 복제된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뿐인 자연 그대로의 피조물이 된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욕망, 욕구, 의지, 충동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우리의 본성이자 코나투스이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건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책장을 새로 사고 싶고 이미 있는 탁자도 괜히 새로 장만하고 싶은 욕망에 저항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있다. 고로 욕망한다. 욕망, 즉 코나투스는 무궁무진하게 생겨난다. 분리하여 저축할 수도 없고 미리 예산을 짤 수도 없으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건 죽음뿐이다. 쓰는 만큼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와 달리 끝도 없이 생성된다. 하지만 주의하자. 욕망은 바람처럼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욕망은 이케아에 갔을 때처럼 생생한 현장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섰을 때 욕망은 들썩거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날이면 날마다 여행, 커피, 만남, 취미활동 또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욕구가 새록새록 생겨나는가? 그 이유는 죽을 듯한 당신의 변덕 때문이 아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에 따르면 그러한 욕구는 단지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당신의 코나투스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있다. 고로 욕망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욕망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신성한 자연의 명예로운 대표자로 살아가게 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욕망의 실체 확인하기. 스피노자의 사상을 알고 나면 욕망에 지배당했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걸 멈추고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욕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친절한 스피노자의 미덕의 의미를 새로이 정리하여 우리에게 아주 값진 조언을 남긴다.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미덕은 몸에 좋은 음식만 먹기, 새로운 동료 험담 그만두기, 계획 없이 물건 사지 않기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정을 제대로 알고 내면에 있는 역동성을 이해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현실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삶의 충만함과 평안함에 이를 수 있다. 현자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알고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불쾌한 기분을 갖지 않고 흥분하지 않기 위해 욕망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욕망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코나투스에 재갈을 물리는 건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코나투스를 친근하게 만드는 게 참된 미덕이다. 다음에 이케아에 간다면 스피노자를 떠올리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임을 자축하자. 그러나 잠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사려 한 물건이 정말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 자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여 쇼핑을 한다면 기분은 더 좋아지고 짜증은 멀리 사라질 것이다. 마리 로베르 저자의 1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나에게 란 책이었어요. 책 앞부분에 철학자들은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뭔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고 말한다. 마리 로베르. 저자가 이런 말을 써놨는데 맞아요. 미니멀리즘도 사실 보면 다 없애버린 다음에 남은 것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없애버리라는 그런 철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철학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을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군가의 임종을 직접 지킨 적은 없지만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남이 좋다고 하는 걸 하고 살았을까? 남이 이게 좋다고 하면 그거대로 그대로 살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봤고 혹은 이제 죽기 전도 아니라 40, 50대 정도 되면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제 가정을 다 꾸리고 이제 아이도 키워놓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싱글일 때보다는 뭔가 좀 뒤로 돌리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힘든 부양의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면 이제 그걸 중년의 위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떻게 그걸 겪는지 다른 것 같아요. 제 호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되게 점잖으시고 되게 좀 조용하신 그런 분인데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그때 한창 갑자기 자동차를 막 사모으신 거예요. 되게 검소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한 20년 전에 그러셨다고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참 사람은 다면적이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게 표출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분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뭔가 그때 고민이 많으셨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다른 분들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막 떠올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명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렸을 때는 뭔가 뚜렷한 목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장 그걸 이루진 못했더라도 그 희망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좀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도 쉽게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데 점점 살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때 내가 그렇게 좀 극복 잘할 수 있었다고 느꼈을 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싸이월드 제가 10대 때 싸이월드가 처음 나왔는데 심지어 사용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무슨 아이디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다 생성이 되는 그런 기억이 나요. 아무튼 친구들끼리 그냥 노는 재밌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뭔가 사생활 같은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뭔가 삶에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걸 혼자 생각하면서 와 내가 가졌던 환경에서 이만큼 한 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냈던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까지 이제 다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기 때문에 박수 쳐줄 일이지만 약간 그 빈도?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TV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친구를 만나도 서로의 얘기보다는 남 얘기, 남이 어떤 걸 했다더라, 연예인이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또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좀 피상적인 얘기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나이를 든 만큼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좋은 기억도 많지만 또 사람은 나쁜 기억이 좀 더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늘어나니까 좀 더 사는 게 소극적이어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꿈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이게 정말 내 꿈이었나?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구나. 살아있는 존재의 힘을 자축하자. 내가 살아야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내가 삶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된 책인 것 같아요. 책이 여러 철학자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읽은 부분은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대요.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많이 봤었는데 와 정말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구나.
얼마나 스피노자가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의 목표는 철학을 통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기에 원하는 게 있다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